정말 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정책 중에서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한 정책이지 않나.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에 대한 세금이 2주택자 입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8,55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을 세컨드홈으로서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럼 1주택자로서 매도가 가능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세컨드홈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식이 저보다 빠르세요, 피디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찾아오는 게 보면은 달라. 그럼 월급 좀 올려주나? 아하, 그거는 어려워요.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금 혜택 받는 세컨드홈,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할 때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이 날아가게 되죠. 다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 중과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일부 배제해주고 집 사는 거를 좀 장려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집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소멸 이런 게 또 이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4억 이하의 주택은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 플러스 뒤에 말씀드릴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숙박업까지 허용을 해주겠다. 숙박업까지 하면 외지인들이 또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장려해서 지역을 좀 활발하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차원에서 나온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 4억 이하면 그렇죠. 공시지가라는 게 보통 집값의 한 70% 80% 수준인데 그걸 대입해 봤을 때 공시가 4억이라고 하면 시세로 한 6억 7억 정도 되는 수준의 아파트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6, 7억 정도 아파트면 지방의 정말 핵심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준신축급 아파트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7억 정도 되는 아파트 이하는 내가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을 했을 때 뒤에 말씀드릴 세제 혜택, 숙박업으로까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이고 어느 지역에서 이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 받는 세컨드홈 공시가 4억 이하로 결정. 이 세컨드홈 구입 시 세제 혜택 받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랑 광역시 제외하고 거진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흰색 부분은 땅값이 높은 지역들이라고 또 보실 수 있거든요. 땅값이 높지 않은 지역인데 공시지가 4억 이하로 다 해당을 해준다? 거진 모든 아파트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역에 10억 넘는 아파트들은 잘 없거든요.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정책 중에서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한 정책이지 않나 제 생각에는 합니다.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공시지가 4억이 아니라 뭐 3억, 2억 지방이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4억까지 열어준 거는 정말 이거를 많이 열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1주택이 있어야 돼요.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번째 주택을 여기 나온 주황색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에 4억 이하를 매수했을 때 세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하는 시점이 뭐 2023년 이러면 안 되고 24년 올해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약간의 소급 적용이 돼요. 취득의 기준은 당연히 등기 이전되는 시점입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1월 4일 이후에 혹시나 이미 취득을 하신 게 있다. 두 번째 주택으로. 그럼 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1월 4일 때는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모르셨겠지만 내가 1월 4일 이후에 취득한 게 지방 쪽에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변경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종부세나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예전에 취득세를 낮춰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잘못 투자하셨다가 취득세 중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게 지금까지도 완화가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해서요. 그게 계속적으로 동의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적용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미리 알아두시고 소개를 하자면 일단은 재산세 기준으로 봤을 때 1주택의 공시지가가 한 9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혜택들에 대한 예시,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재산세는 각각 물건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합산해서 305만 원, 각각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면 305만 원이 나오나 세컨드 하우스 두 번째 산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절세 효과를 한 94만 원 정도 누릴 수 있다고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게 적용이 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공시지가를 합산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 가격이 75만 원입니다 원래는. 근데 두 번째 주택 4억짜리가 빠져버리게 되니까 공시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감면이 되면서 이제 4만 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내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1만 원 세금 절세 효과가 있고,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예시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현재 시점에 공시가 9억짜리를 수년 전에 9억에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거를 13억에 매도를 했을 때 시세 차익이 단순 계산으로 4억이죠. 이거에 대한 세금이 2주택자 입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8,55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을 세컨드홈으로서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럼 1주택자로서 매도가 가능한 거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구간이 12억까지 됩니다. 비과세 12억을 인정을 받고 나는 13억에 팔았으니까 1억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돼요. 그게 여기는 22만 원이라고 나온 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플러스 예시로 나오죠. 기존 주택 30년 보유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1억에 대해서 80% 감면까지 받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30년 보유 거주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니까 요게 없다고 해도 세금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80% 감면만 빼면 역으로 환산하면 제가 봤을 때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만 내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금액만 봐도 양도세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정말 큰 금액의 세금 혜택. 특히나 1주택자분들이 사실 진짜 애매하거든요. 투자로 다주택 가기도 사실 조금 내가 1주택으로 유지한 기간이 좀 아깝고 그런 분들은 사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두 번째 주택을 경매로 예를 들면서 싸게 이런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낙찰 받아가지고 팔아도 1주택인 것처럼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혜택이 엄청나게 크겠죠. 확정이 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어차피 지방에 있는 경매 물건들이 뭐 잠깐만 나왔다 없어지는 게 아니지 계속 나오니까 이게 확정된 다음에 움직이셔도 될 것 같다. 정말 큰 혜택이에요. 공시가격이 뭐 1, 2억이면 사실 볼 수 있는 물건이 적은데 4억이 하니까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경매인들이 많은 물건 1주택자분들이 입찰할 때 입찰가를 좀 더 올렸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도세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니까. 기사를 또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세컨드홈 숙박업 영위 가능 혜택을 또 주겠다. 요즘 인구 감소 그리고 출산율 저하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부양책이라고 해야 되나? 지방 소멸 도시를 좀 살리기 위한 정책들로 이런 세제 혜택들을 좀 다주택자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세제 혜택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혜택으로 해서 이거를 펜션처럼 이제 숙박업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 빌라나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은 숙박업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세컨드홈에 해당되는 그 지역들 공시가 4억 이하에 대해서는 숙박업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숙박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부 손님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하고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들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푸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숙박업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이미 1주택이 있으신 분이 두 번째 주택을 이런 지방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냥 내가 전세나 월세로 단순히 돌리는 게 아니라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수입을 좀 더 극대화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거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합치된 어떤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서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경매인들이 단순히 시세보다 싸게 받는 거 플러스 이런 혜택들까지 받으면 더 많은 수익률, 더 큰 차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